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12억 개의 플라스틱 군단을 삼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린다면 방금 당신이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휴식을 위해 선택한 그 한 잔이 사실은 당신의 혈관을 공략하는 미세 플라스틱 수프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명백한 의학적 팩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 무려 12억 개의 미세 입자가 뿜어져 나옵니다. 종이인 줄 알고 안심했던 그 티백의 정체가 사실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찻잎을 우렸지만 정작 당신이 마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플라스틱 파편의 파도였습니다. 이 침공은 너무나 교묘하고 투명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증기는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12억 개의 습격자가 당신의 장기를 향해 돌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염의 문제를 넘어선 일상의 배신입니다. 인류가 더 편리하게 차를 마시기 위해 고안한 이 작은 주머니가 역설적으로 우리 몸을 플라스틱 저장고로 만드는 가장 정교한 전령이 된 겁니다. 당신이 찻잔을 비울 때마다 당신의 세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침략자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차를 안 마시니까 괜찮다며 안도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티백이라는 가면을 쓰고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매일 들이켜는 가장 깨끗해야 할 액체, 그 안에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습격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티백보다 더 흔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죠. 당신이 무심코 편의점에서 집어든 그 투명한 병 안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찻잔을 넘어 더 거대한 폭탄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생수병 뚜껑을 비트는 그 경쾌한 소리. 그 소리가 사실은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당신의 몸속으로 쏟아지는 비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뚜껑을 따는 그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끔찍한 마찰의 비극, 그리고 당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생수의 배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쥔 그 물병, 과연 계속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그 서늘한 진실이 곧 공개됩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집어든 시원한 생수 한 병. 그 투명함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 믿으셨나요? 하지만 당신이 생수병 뚜껑을 돌리는 그 경쾌한 드르륵 소리는 사실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물속으로 쏟아지는 비명입니다. 뚜껑과 병 입구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 찰나의 마찰. 그 짧은 순간에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편들이 폭탄처럼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갈증을 씻어내기 위해 물을 들이키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폭탄을 몸속으로 투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정밀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수 1리터 안에는 평균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함의 상징이라 믿으며 비싼 돈을 주고 사 마시는 생수가 역설적으로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오염시키는 주범이었던 셈이죠. 마트 바깥 뜨거운 햇볕 아래 방치된 생수병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태양광에 노출된 플라스틱은 더 빠르게 부식되며 당신의 혈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생수가 사실은 가장 불투명한 독배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박사님의 파격적인 제안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감옥에 갇힌 물보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이 우리 몸에는 더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마시는 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진화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장을 거쳐 배설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비웃으며 절대로 죽지 않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끈질긴 습격자들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괴한 변화를 겪길래 이토록 위험한 걸까요? 그들은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채 단지 작아질 뿐입니다. 나노 크기로 작아진 플라스틱은 이제 당신의 세포벽을 통과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무적의 스파이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죽지 않는 노병처럼 우리 몸을 떠도는 플라스틱의 미세화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 죽지 않는 군대의 행진, 그 소름 돋는 생존 전략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플라스틱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당신의 어느 장기까지 점령하고 있을까요? 인류가 만들어낸 플라스틱은 지구가 선사한 물질 중 유일하게 죽음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는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잘게 쪼개질 뿐이죠. 의학적으로 이를 미세화라고 부릅니다. 자연계의 생물학적 분해를 비웃듯 태양의 자외선과 바다의 파도는 플라스틱이라는 거대한 고분자 덩어리를 아주 정교한 나노 입자로 가공해냅니다. 마치 은퇴하지 않는 노병이 죽지 않고 단지 전장 뒤편으로 숨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죽지 않는 군대의 무서움은 바로 그 크기에 있습니다. 입자가 작아질수록 그들의 침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진화합니다. 덩치가 클 때는 우리 몸의 역과 시스템에 걸러져 대변으로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인 나노 크기가 된 플라스틱은 이제 당신의 혈액 속에 직접 올라탑니다. 탄소 결합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우리 몸의 세포벽을 재집, 안방처럼 통과하는 무적의 스파이가 되는 것이죠. 당신의 몸속은 이제 썩지 않는 이방인들이 점령한 거대한 플라스틱 저장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의 장기들은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침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나노 입자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하고 장기 구석구석에 박혀 소리 없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잔인한 팩트는 이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매일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이 죽지 않는 군대에 신규 병력을 보충해주는 보급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군대가 당신의 몸속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설마 조금 들어온 정도겠지라며 자위하고 계신가요? 천만다행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오늘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물건 하나를 확인하는 순간 처참히 무너질 겁니다. 당신이 매주 자신도 모르게 식사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 그 충격적인 실체를 아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매주 삼키고 있는 신용카드 한 장의 비밀, 그리고 당신의 위장이 어떻게 플라스틱 공장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서늘한 통계를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어제 먹은 그 맛있는 식사 뒤에 숨겨진 플라스틱 청구서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딱딱한 플라스틱 카드를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주 겪고 있는 의학적 현실입니다. 전 세계 상위 0.1%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일주일에 평균 5지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신용카드 한 장 분량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주 카드 한 장씩을 꼬박꼬박 식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극적인 식단은 한 달이면 더 거대해집니다. 4주가 지나면 여러분의 몸속에는 플라스틱 칫솔 한 개를 통째로 갈아 넣은 만큼의 파편이 쌓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먼지 속에서, 갈증을 달래려 마신 물병 안에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 차려낸 식탁 위에서 이 파편들은 소리 없이 침투합니다. 나는 플라스틱을 먹은 기억이 없다라고 항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이 발행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플라스틱 청구서니까요. 여러분의 위장은 이미 거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차가운 팩트입니다. 더 잔인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를 가려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바다의 소금부터 땅 위에서 자란 채소,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까지 이미 지구 전체가 플라스틱 수프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유기농 식단조차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양념이 듬뿍 쳐진 상태인 거죠. 인류는 자연을 정복했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다시 우리 입으로 되새김질하는 기이한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이 그저 소화기관을 거쳐 대변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방어 체계는 생각보다 허술하며 특히 나노 크기로 작아진 이 침략자들은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하고 존엄한 성역까지 거침없이 침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혈관을 타고 넘어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인 뇌까지 점령하는 나노 스파이들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성벽을 넘은 플라스틱이 당신의 기억과 인지 능력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을까요? 그 소름 돋는 뇌 침공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지갑 속 신용카드 한 장이 위장을 거쳐 배설되기만을 바랐다면 이제 그 안일한 희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균이나 독소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철통 같은 성벽, 이른바 BBB 혈액 마이너스 뇌 장벽라는 보안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노 크기로 진화한 초미세 플라스틱은 이 성벽의 빈틈을 비웃듯 통과하는 정교한 나노 스파이입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을 유령처럼 떠돌던 플라스틱 조각들이 결국 인류의 가장 존엄한 성역인 뇌의 심장부까지 깃발을 꽂고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설정이 아니라 차가운 부검대 위에서 증명된 팩트입니다.
최근 치매 환자들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보다 무려 7배나 높은 농도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뇌세포 사이에 박힌 이 플라스틱 조각들은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소리 없는 염증을 일으키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이라는 비극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신 티백 속의 파편이 오늘 당신의 기억을 지우고 인지 능력을 파괴하는 암살자로 돌변해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습격이 당신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은 어머니와 아이를 잇는 최후의 보루인 태반마저 가볍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인 태아의 혈액과 장기에서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플라스틱이라는 인공적인 숙명을 몸에 새긴 채 생을 시작하는 플라스틱 인간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가 버린 문명의 쓰레기를 몸속에 품은 채 첫숨을 내뱉고 있는 셈입니다. 뇌와 태반마저 점령당한 이 처참한 전장에서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요? 설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이고 무자비한 숫자로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2100년 우리 후손들이 마주하게 될 일주일에 카드 50장이라는 디스토피아적 미래 예측을 공개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플라스틱 열차 위에서 우리는 과연 멸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인류 최악의 시표가 될 그 잔혹한 미래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마주할 식탁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디스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2100년의 미래는 단순히 오염된 환경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비극에 따르면 그때의 인류는 일주일에 무려 신용카드 50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양의 50배입니다. 일주일 내내 플라스틱 뭉치를 씹어 삼켜야 생존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이하고 잔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괴담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쪼개지는 플라스틱의 미세화 속도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와 토양으로 흘러들어간 수조 톤의 플라스틱은 멈추지 않고 더 잘게 부서지며 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100년의 인류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문명의 편리함이 75년 뒤 후손들에게는 일주일에 카드 50장을 강제로 먹어야 하는 플라스틱 형벌로 돌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의학적으로 50배의 오염은 인류라는 종의 존립을 흔드는 수준입니다. 혈액과 뇌 그리고 태반까지 점령한 플라스틱이 50배 더 빽빽하게 우리 몸을 채운다면 그때의 인간을 과연 유기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의 인류는 생물학적 진화가 아닌 플라스틱이라는 인공 물질에 적응해야만 살아남는 생리적 변이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명이 낳은 쓰레기가 창조주인 인간을 집어삼키고 인류의 DNA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가 남길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를 발굴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룩한 찬란한 예술과 철학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기괴한 흔적으로 인류의 시대가 정의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류가 지구 역사에 남길 유일한 화석, 플라스틱 지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코끼리 상아를 지키려 했던 영웅적인 시작이 어떻게 인류를 쓰레기 지층 속에 파묻히게 했는지 그 허무하고도 서늘한 인류세의 지표를 공개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구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게 될까요? 먼 미래의 외계 지성체나 고고학자들이 지구라는 행성을 발굴한다면 인류가 살았던 이 시대를 무엇으로 정의하게 될까요? 거창한 예술작품이나 찬란한 건축물일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플라스틱 지층입니다. 수억 년 전 공룡이 거대한 뼈를 남겨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듯 현대 인류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화석을 지각 속에 촘촘히 박아넣으며 자신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인류가 지구 환경에 결정적인 흔적을 남긴 시대, 즉 인류세의 명백한 지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문명이 남긴 가장 허무하고도 서늘한 유산입니다. 100여 년 전 코끼리의 상아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목적으로 탄생한 플라스틱이 이제는 지구의 모든 지층을 덮어버리는 쓰레기의 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일회용 컵, 비닐봉지, 그리고 미세한 알갱이들은 퇴적물과 뒤섞여 플라스틱 돌이라는 기괴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구의 역사책에 기록될 인류의 정체성이 결국 쓰레기를 화석으로 남긴 종으로 낙인 찍히고 만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존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지구에 남긴 것은 자연이 결코 소화할 수 없는 인공적인 흉터뿐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인류가 이룩한 그 어떤 위대한 업적도
수만 년 뒤에는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지만 당신이 오늘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빨대는 지층 속에 박혀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마주한 가장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문명을 풍요롭게 하려던 도구가 결국 창조주인 인류를 쓰레기 지층 속에 파묻어버리는 주객전도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찬란한 꽃을 피웠다고 믿었던 이 대지는 사실 거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장고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게 잔혹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지층 위에서도 인류는 여전히 생존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선은 무너졌고 우리 몸은 이미 플라스틱 스파이들에게 점령당했지만 과학자들은 이 비극적인 항로를 바꿀 마지막 조타수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플라스틱의 저주를 끊어내고 다시 투명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쥐어볼 수 있는 최후의 방패, 그리고 문명의 조타수를 돌리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인류의 화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희망의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즉 조기 경보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전선은 이미 안방까지 밀려왔고 우리 몸은 나노 스파이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단순히 공포를 전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차가운 절망의 끝에서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비록 인류가 플라스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그 상자 바닥에 남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조타수를 돌릴 기회는 아직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의사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특수한 효소를 개발하고 우리 몸속에 침투한 나노 입자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생물학적 필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미세화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지능형 소재들이 실험실에서 탄생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도덕적 구호를 넘어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건 가장 정교한 반격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쓰레기 지층 속에 파묻힐 날만 기다리는 무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문명의 방향을 틀어 플라스틱 인간에서 지속 가능한 인류로 회귀하기 위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대체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수돗물 한 잔, 티백 없는 찻잔, 그리고 무심코 집어든 물병을 내려놓는 그 작은 손짓이 모여 거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고 그것이 시스템을 압박할 때 비로소 자본과 정치는 플라스틱 너머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할 겁니다. 2100년의 후손들이 신용카드 50장을 씹어 삼키는 대신 투명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우리의 시대를 지혜로운 결단의 시대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마지막 임무입니다. 인류 최악의 침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전쟁의 끝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그 12억 개의 파편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역설적으로 그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플라스틱 지층의 일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항로를 연 개척자가 되시겠습니까? 문명의 조타수를 돌려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아침은 부디 플라스틱 냄새 없는 투명한 햇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